네, 부산에서 온 김정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열렬하게 박수를 쳐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쫄았습니다. 대전은 제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데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 대전 엑스포 덕분에 대전이라는 도시에 대해서는 수없이 들었고, 제가 또 암에 하느라 이 서울을 왔다 갔다 한다고 늘 대전을 지나갔습니다만, 이 대전 톨게이트를 들어오기는 처음입니다. 오늘 제가 좀 이제 서울에 저희 파트너분이 이제 또 이 교육에 지금 참석하시겠다고 하셔가 조금 일찍 와서, 저녁도 좀 먹고 한다고 대전에 좀 왔다 갔다 해봤는데, 너무 도시가 아름답고, 제가 사실은, 마음에 들었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여성분이 너무 잘생기시고, 좀 놀랬고, 또 한 가지는 이 가로수가 부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산은 바닷바람 때문에 이렇게 그 활엽수랍니까?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가로수가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나지막하니 그 깔끔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무대에 서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자리에 서는 게 지금도 어색하고, 낯설고, 그 다음에 또, 과연 이 대단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뭔가 좋은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우리 한창호 사장님, 정진순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두 분의 도움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고, 우리 이영광 사장님도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너무 감동적인 교육을 또 해주셔가지고, 우리 사무실에도 팬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 외에 다른 리더분들도, 도움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또 서기도 소무스럽지만,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조금 하고, 제가 그냥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낀 대로, 그 다음에 제가 받아들인 대로 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는 33 됐습니다. 결혼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암회를 한 지는 지금, 3년 8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95년도, 9월 달부터 회원번호가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 한 2달 있다가, 95년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저는 원래 암회를 하기 전에는 그 일반적인 회사원이었습니다. 그 부산에 가면은 초량이라는 그 부산역 바로 옆에 그 무역회사가 많이 밀집된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무역회사의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일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표정을 쓰려고 혀가 꼬입니다. 지금 머리가. 지난번에 서울 가서도 사투리 워낙 쓰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덩어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서울에서 제품 설명을 막 해드리는데, 이 아메이 프리워시를 쓰시면 배나 덩어리가 흐려서 못 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구나. 어쨌든 배나 덩어리 하니까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모르시냐니까, 덩어리가 어디 정어리 쪽이냐 그러시다. 그래서 제가 등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쓰도록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친구가 시노자키 토루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하루는 전화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김상 좋은 사이드 잡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듣고 굉장히 좀 두근거렸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영어로 사이드 잡이 무슨 말인가 잘 몰라가지고 무슨 억수로 좋은 잡인 줄 알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좋은 부엌거리라고 그렇게 친구가 소개를 했는데, 만약에 옆집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냥 김종환 씨 좋은 부엌거리가 있습니다 그랬으면은 그냥 인형 눈알 끼우는 거나 그냥 목걸이 구슬 깨는 거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일본에서 국제전화로 친구가 영어 못 알아듣는 사이드 잡이라고 하면서 뭔가를 추천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안 해주고 뭔가 좋은 이야기를 막 늘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면은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 가지 상상이 됐지만, 제가 특별히 자본금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친구가 저한테 무역에 관련된 일을 같이 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자든가, 아니면은 그 번역이나 통역이나 이런 쪽일 텐데, 제가 번역을 할 만큼 그 정도는 안 되니까 그냥 일본에서 개인적으로 관광객이 부산에 들어와서 경주를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경주에 1박 2일 정도 제 차가 그때 당시에 꽤나 좋은 차가 있었습니다. 티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차로 한 두세 분 정도 이제 경주에 관광시켜드리고, 뭐 호텔 방 잡아드리고, 그 정도 안내를 하면은 되는 일 정도를 저한테 알려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 내 몸값을 성정해야 되겠다. 친구가 한 번 갈 때 뭐 건당 얼마 그러면은 최소한 10만 원은 달라 그래야지. 그 정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10만 원 정도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달수를 세어보니까 한 달에 4번 일요일이 있는 날도 있고 5번이 있는 날도 있고,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 수입이 한 달에 40만 원도 되고 50만 원도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임비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만 원이 약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그 월급을 받으면서 다달이 넣었던 적금이 25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0년을 모으면 25만 원씩 넣었을 때 3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매달 일요일마다 그 쉬는 날에 일본 사람들 그냥 가이드 정도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수입이 40만 원도 되고 50만 원도 된다면 일부 좀 쓰더라도 25만 원을 다시 플러스 알파로 저축을 하면은 제가 같은 10년 기간을 저축하게 되면 6천만 원이 될 거고, 아니면 3천만 원을 목표로 했다면은 10년 걸릴 일을 5년 안에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다시 친구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전화가 또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얼마 받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안 물어보고, 김상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진짜로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꿈이란 원래 어른이 애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 친구는 68년생 저보다 한 살 어린 주제에 지보다 한 살 많은 저한테 꿈을 물어본 겁니다.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둘째치고 굉장히 좀 화를 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근데 이야기를 막 돌려서 어쨌든 꿈이 중요하니 뭐니 막 이야기를 하더니 그 전화를 결과도 안 맺고 끊어버린 겁니다.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날 또 전화가 와서 저한테 또 물어본 게 있습니다. 김상 꿈이 뭐냐고. 그게 거의 한 달 계속 됐습니다. 똑같은 질문만. 바르는 게 뭐냐로 좀 바꾸든지, 갖고 싶은 게 뭐냐로 바꾸든지 좀 바꾸면 될 텐데, 그냥 단순하게 꿈 이야기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쯤 진행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일본에서 전화가 오면은 무조건 없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밤 11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이 11시부터 이 할인 시간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11시가 탁 되면 11시 한 1분이나 2분 사이에 전화가 탁 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시간에는 가정집에 전화가 잘 안 오는 시간이니까 100% 일본 친구 전화다. 전화가 아니나 그러니까 그날도 탁 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보고 이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탁 받는 순간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상대방이 모시모시 하니까 종아야 국제전화 왔다 그래. 저는 그게 너무 전화 받기가 싫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일어를 할 줄 모른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제가 잠시 일본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일본에 제가 집에 전화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첫 마디가 저한테, 제가 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아야 거기도 밤이가 이랬어요. 외국은 무조건 시차가 있는 걸 아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전화를 또 안겨준 겁니다. 그렇게 매일 전화가 3개월 왔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정말로 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쉽게 이제 꿈을 잃고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는데 매일 친구가 매일 전화해서 진지한 어투로 심각하게 꿈이 뭐냐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고 싶으냐고, 김상 이대로 살면 그냥 가져가면은 어떻게 될 거냐고 매일매일 간절한 간곡한 목소리로 전화했는데, 결국은 제가 정말로 간절한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김상 꿈이 뭐냐고. 그래, 신호잡기 드디어 내 간절한 꿈이 생겼다. 친구 너무 반가워가지고 김상 꿈이 뭐냐고. 일본에서 네 전화 안 받는 게 내 꿈이다. 그냥 좀 잤으면 좋겠다. 석 달 만에 제 생긴 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쇼크를 좀 받아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매일 전화를 안 하고 한 3, 4일 이렇게 되면 좀 전화가 늦춰지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제가 할 말도 없으니까 물어도 보고 대답도 받고,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말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 그러니까 친구가 했던 말이 아무웨랍니다. 아무웨. 예. 그 제가 주변에 가서 알아봤습니다. 사람들한테. 회사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제 직장 동료들하고 사장님한테 혹시 아무웨라고 아시냐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게 전화 받기는 싫었는데, 혹시 이게 뭔가 진짜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저기 노래방이나 가라오케 같은 거 전 부산에서 시작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먼저 장사하신 분들이 꽤나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와, 어느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저 혼자 알면은, 이거 잘하면은 떼돈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 친구가 몇 달 동안 자기 월급에서 몇 프로나 되는 돈을 써가면서 국제전화를 했는데, 제가 너무 경솔하게 끊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전화가 한 번씩 올 때마다 슬슬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회사가 어떻고 아이템이 어떻고 저떻고 하고, 뭐 역사가 몇십 년이 됐고, 일본에서는 벌써 제외기업 중에서는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거대한 기업이 됐고, 막 아메이를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가 이제 들어보니까 미국 회사랍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지가 그때 당시 36년째. 아, 그렇다면은 영어로 회사 이름 스펠링이 있겠네. 그걸 한번 불러보라 그러니까 AMWAY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잖아요. 뭐 한다고 그거를 아무웨라 하냐고. 그 친구 하는 말이, 일본 사람 발음 모르냐고. 일본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마크도나르도라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일본에 갔다가 누구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일본 동경에 다카다노바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떡 내려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야 되는데, 학교 관계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동경 이제 다카다노바바 전철역에 내려서 이 빅박스, 큰 박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빅박스라는 건물 앞에, 백화점 앞에 서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학교 가면 됩니까? 하니까는 그 학교의 그 이제 경호 담당 주임이나 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빅박스라는 건물은 이 다카다노바바에 없고 잘못 내리신 것 같다고, 전철역을 확인해 보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내려가서 이게 맞냐고 확인해가 다시 전화 거니까 맞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빅박스 맞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빅박스라고는 없으니까 어쨌든 김상이 잘못 알았을 수 있으니까 B급 포커스를 한번 찾아보래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B급 포커스를 찾다가 포기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생각이 딱 온 겁니다. 아, 이거를 B급 복수라 읽었는구나. 그래 제가 학교를 가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웨이라는 이야기를 친구가 아무웨라고 했구나. 그래서 제가 회사를 딱 가서 미국 회사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한테 바로 물어봤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그때 당시에 45개국과 안 다녀본 나라 없이 유럽 같은 데 뒷골목을 알 정도로 해외 그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는데, 사장님 혹시 그 아무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니까 역시 아시더라고요. 네. 그럼 미국에서 대단한 회사라고 그러더니 아시는구나. 예, 아메이 어떤 회사입니까? 하니까 딱 첫 마디가 뭐라 하시냐면은, 혹시 친구가 같이 교육장 같은 데를 가자 그러면은 건물이 3층이다 싶으면 올라가지 말래. 지하실이다 싶으면 무조건 내려가지 말랍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3층에서 뛰어내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대요. 1층 교육장은 창문을 뚫고 도망갈 수 있지만 그런 데 가면 큰일 난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입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0명에게 아메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10명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대답이 9명은 피라미드라 그러고 1명은 퐁퐁 장사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1명이 저희 어머니셨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는 뭐라냐니까, 이 아메이를 하지는 말고 물건 떼는 법만 좀 알아오랍니다. 그걸 무슨 말씀이시냐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도매 시장이 있는데 부산에 가면은 거기에서 의류 도매를 오래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 분 중에 그 큰 옷가방에 세제를 가득 넣어오는데 뭐 샴푸, 린스 같은 거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랍니다. 물건만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확 팔린대요. 소매 맞은만 해도 꽤 짭짤하겠는데 물건 떼는 법을 없으니까 항상 그 아줌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답니다.
엄마가 물건 떼는 법 알면은 팔아도 많이 팔 자신이 있으니까 일본 친구한테 물건 떼는 법을 좀 배우랍니다. 그래서 그냥 피라미드 치고는 좀 이상한 피라미드고 퐁퐁 팔아야 되고 뭐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러는 과정이 쭉 지나가는 동안에 어쨌든 저의 마음은 이제 막 샷다가 탁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들을 필요는 없구나. 직장을 다니는 제가 퐁퐁을 팔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제가 특별히 인간관계를 잘 쌓고 훌륭하게 살아온 것도 없지만 괜히 나쁜 일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쁜 오해를 사고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일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않고 아주 냉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냐면은 그 친구가 3개월 동안 계속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거의 매일 저한테 던졌기 때문에 제가 뭔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디딜 때 처음에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남보다 잘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막상 직장 생활을 탁 시작하기 전까지 남들처럼만 살아도 잘 사는 거구나. 그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시작해보니까 정말로 남보다 못 살아도 너무 못 살 확률이 높겠구나. 그런 마음에 좀 깝깝함 같은 게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첫 월급 봉투를 받아보고 나서 제가 어떤 짓을 했냐면은 집안이 뭐 넉넉해서 제가 그냥 부모님 돈으로 학교를 안 다니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아르바이트 했던 신문지국에 지국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회사와 거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도 신문 돌려도 되겠습니까? 지국장님이 하니까 사실은 지국장님이 어려울 텐데 하지만 그 자네가 한다면은 자리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한 달에 30만 원 정도. 350부. 신문 같은 거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은 350부라는 게 상당한 수량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정도 하면 30만 원 정도 요즘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막상 하려고 그랬는데 회사 생활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회사에서 제일 막내지 않습니까? 술자리에 가야 됩니다. 제가 술을 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술 세게 생겼다고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술을 소주를 2잔 먹으면은 그 기분을 다 냅니다. 3잔을 먹으면은 도로로 뛰어나가고 4잔을 먹으면은 막 그냥 기억이 싹 갑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4잔이든 5잔이든 6잔이든 7잔이든 먹으라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밤새도록 따라다니다가 해 뜰 때 오바이 타고 이제 차는 세워놨으니까 첫 차 타고 버스 타고 집에 갔다가 씻고 조금 있다 다시 회사 출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문 배달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스스로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포기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그냥 직장이라도 최대한 길게 다녀야 되겠다. 그냥 내가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직장도 그냥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뭐를 선택했냐면은 최대한 직장을 길게 다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뭐 일은 좀 합니다. 오뎅 와리바시 빤스 같은 거 할 줄 아는데 문제는 그 정도 할 줄 안다고 직장의 수명이 10년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걸려오는 전화의 90%는 영어 쓰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영어 한마디조차 못하면은 직장에서 10년을 일하는 거는 그냥 나의 꿈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2시간짜리 이제 외국인 직접 나오시는 그 학원에 기초반부터 기초 회화반에 월급 얼마 되지도 않은 걸 짝해서 10만원씩 내고 학원도 새벽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저를 그 사이에 흔들어 놨던 겁니다. 그냥 직장이라도 길게 다닐 각오를 탁 한 저한테 너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흔들어 가지고 그러면 뭔가 플러스 알파 수입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은 새벽에는 영화학원 나가고 그 다음에 회사 업무는 보고 집에 퇴근하면은 9시 뉴스 보면서 밥 먹지 않습니까? 보통 남자분들이. 밥 먹고 그때부터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인터넷 관련된 책이 그때 당시 95년도에는 한국 쉬운 안내 책자가 나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저보고 무조건 이제 네가 막내니까 인터넷 배우라 그래서 배우려고 그랬더니 가르치는 학원도 그때는 없었고 쉬운 책자도 없었고 그래서 일본에서 좋은 책이 하나 나와 있으면은 그걸 좀 일단은 제가 보고 배워야지 생각했다가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에 이런 무역회사가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있다는데 저 같은 직장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책을 번역해서 그 책을 팔면은 최소한 3만 권, 5만 권은 팔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을 해서 출판사하고 계약도 해가지고 한번 번역만 해오면 돈을 그쪽에서 대고 저한테 번역에 대한 인세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흥분을 내고 좋아가지고 한 300페이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책을 한 달 반 동안 번역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독서량이 1년에 2.5권입니다. 재수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빵권인데 20권 30권 읽으시는 분 덕분에 안 읽으시는 분이 2.5권 됩니다. 예. 근데 저도 솔직히 책 한 권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아메일 하면서도 친구들한테 책을 한 권 줘보면은 한 달 내내 가도 얄팽한 책 한 권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 번역이라는 게 뭐 제가 워드랍니까?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다다다닥 잘 쳐서 할 줄 알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책을 보고 이제 그 백지에다가 한글로 막 이렇게 연필로 쓰는 겁니다. 한 달을 딱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손가락 안쪽이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샤프를 가지고 했었는데 샤프가 잡히질 않아 막 돌아가요. 그래서 흰 반창고를 2겹을 발라가지고 쥐어야 그 샤프가 잡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을 번역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기를 한 2, 30만원 추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래서 제가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그 책을 번역해놓고 나서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은 겨우 할 줄 아는 게 1한계인데 그 뭐라노 이거조차 까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큰일 났다 이게. 이것도 자꾸 보지 않으면은 직장생활 3년 4년 해버리면 완전히 까먹겠구나. 그럼 아무것도 뭐 능력 없는 사람 되겠구나. 그 불안해서 그 번역 작업을 끝내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어를 까먹지 않게 책이라도 봐야 되겠다. 그 이제 전공 서적이 제가 1억가 나왔는데 그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일본어 잡지 같은 거 없을까 이렇게 책장을 뒤지는데 뭐 잡지가 딱 잡혔습니다. 우리 일본 친구가 6개월 동안 저한테 매달 책을 몇 권씩 보내놨는데 가만보니까 책이 한 이 정도 됐습니다. 일본 책이. 예. 그래 막 그냥 심심한데 일본어 공부하는 기분으로 우리 친구하고 약속도 지킬 겸 그냥 책이나 한번 읽어볼까 해서 책을 처음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제 손에 쥐어진 책 이름이 뭐냐면은 책 제목을 보니까 아메이의 기적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덥석 읽으시겠습니까? 제목이 기분 나빴습니다. 기적. 예. 친구가 몇 달 동안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기적이네. 우리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뭐 몇 년을 하게 되면은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고 꿈도 이룰 수 있다 그러고 연봉 1억 정도도 받을 수 있다 그러고 꿈 같은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김상 갑자기 하와이가 가고 싶지 않냐고. 출근하는 날 아침에 출근하는 버스를 탔는데 회사는 너무너무 가기 싫고 갑자기 하와이 그 푸른 해변이 팍 떠오르는 날 없냐고. 그때 제가 미친놈 별소리를 다 한다. 제주도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하와이 거기서 왜 나오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역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기 또 하는구나. 여기서 뭔가 종교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잘못 이기면 세뇌도 당할 것 같고 겁이 나서 그 책을 제가 덥석 안 읽었습니다. 그 표지를 봤습니다. 밑에 출판사 이름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일본의 100년 된 경제신문사 동양경제신보사라고 100년 된 신문사가 타이틀을 탁 걸고 있었습니다. 작가를 보니까 시노하라 이사오라고 우리나라 그 매일경제신문에 보면은 배병의 논설위원 같은 저명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원래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는 다른 책에서 봤습니다. 그 사람을. 정계에서도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 이름에 먹칠하면 큰일 나는 사람인데 왜 이상한 피라미드에다 자기 이름을 걸고 책을 썼을까?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일본어 공부하는 기분으로 일단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이제 마음의 방어벽을 약간 낮추고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일은 그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책을 읽고 그렇게 흥분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친구가 말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정리된 책에서 이해를 해보니까 충분히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삶을 살아왔던 저한테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를 하는 순간 뭐를 깨달았냐면은 이 사업을 하면 진짜로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친구가 말했을 때는 시간적인 자유라는 그 자유 자체가 시간과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가 아닌데 저 친구는 아무 뭣도 모르고 그냥 갖다 붙여가 내한테 뭔가 말로 현혹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 자유란 1년 365일 백수가 돼서 방바닥에 배를 깔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기 싫을 때 일하지 않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란 매달 수십억, 수백억, 몇 천만 원씩 버는 거를 경제적 자유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이 해에 1월 달에는 100만 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을 꾸리는 가장이 내 애가 국민학교를 입학하는 바람에 이제 교육비 지출이 30만 원 더 되고 둘째기가 출산하는 바람에 자녀 양육비가 60만 원 또 플러스 되니까 이번 연말에는 내 총 수입이 60만 원 정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해도 내 수입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입의 자유란 내가 받고자 하는 자기 수입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바로 취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뭐 학점도 너무 나빠가지고 그 입사 원서 같은 거 쓸 때 학점 3.0 이상 그 원서를 낼 수 있다 그런 데는 절대로 원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원서를 안 받아줍니다. 제 거는. 그래서 처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해봤습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7급 준비한다 그러고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도 갔으니까 후배들을 혹시 만나면은 저는 그 고시 준비한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제 9급 이제 세무직 준비했습니다. 석 달 해보니까 제 수준으로는 무리였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세무직을 준비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수학이 없습니다. 그 과목에. 수학을 너무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냥 가능할 것 같아서 했는데 제가 왜 그 시험을 포기했냐면은 석 달 학원 다니고 시험을 탁 쳤는데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9급도 요즘은 한 1년 준비해야 된다 그러던데 그래서 학원에 재수강 하려고 탁 갔더니 우리 반에서 매일 1등하던 그놈이 같이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예. 60명 중에 1등하는 그놈이 떨어져 또 왔더라니까. 안 되는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요즘은 공무원도 실질 경쟁률이 100대 1이랍니다. 응시자 중에 100명이 시험을 치면 1명이 걸린답니다. 그래도 발령이 금방 나질 않는데요. 그거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런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제 이력서를 써들고 면접 다니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1년을 면접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막 이제 뭐 일어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하는데 사장님이 꼭 마지막에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예, 그런 거 앞에 다 물어봅니다. 마지막에 100이면 100 모든 분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희망급여. 예. 얼마 받기를 원하십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괜히 순진해가지고 제 마음대로 불렀습니다. 150만원. 처음에. 그 다음에 또 안 돼가, 그 다음에 130만원. 그리고 약간 그래서 또, 100만원 주십시오. 계속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희망급여를 물어볼 때마다 겁이 나서 말을 못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사장님은 저한테 한 90만원 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해서 뽑으려고, 이제 90만원 주고 뽑으려고 딱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해서 80만원이면 10만원 팍 깎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장님은 80만원 주기로 생각했는데, 제가 100만원 부르면, 에이, 세상 물정도 모르는 놈 해서 안 뽑아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저 나름대로 터득이 돼가지고. 그 질문이 탁 들어오면, 이렇게 공손한 듯이 탁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100만원 안팎 걸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표정은 뭔가 또 동정심을 약간 유발시키는 듯한 표정에 어떤 거라도 앞뒤로 2, 30만원 왔다 갔다 해도 어떻게 하든 저 좀 뽑아주신다면 뼈가 가루가 되도록 해볼 듯한 표정으로. 그래서 제가 겨우 회사를 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입의 자유라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예, 친구가 말하는 그 내용은 수입의 자유가 아니고 수입을 지 맘대로 어떻게 한다는 꿈 같은 말도 안 되는 진짜로 환상적인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아, 이 비즈니스라면은 자기 수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구나. 만약에 이 해 첫 달에 100만 원짜리 같으면 이 연말에 꼭 200만 원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경우는요. 가정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자식을 기르고 부모님을 복양하고 내가 어른으로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 해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올려주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이 비즈니스는 내가 수입이 올려지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열심히 일하면 되는 가능성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학력, 성별, 신체의 장애를 묻지 않는 이력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메이에 여러분 혹시 그 신청서 내실 때 희망급여 같은 거 물어보시는 질문 당해보셨습니까? 그런 게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3번 또 읽었습니다. 그 책을 3번째 딱 읽어서 제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때는 집에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고 회사에 갔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안 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책 거프를 딱 해놓고 틈만 딱 나면 밑에다 싹 내놔놓고 뭐 학교 다닐 때 우리 만화책 보듯이 그렇게 틈틈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게 북흑 해가지고 이렇게 주체를 못할 때도 있었어요. 어떤 기분이었냐면 여러분 저기 국민학교 때 운동회 때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 앞에 스타트 라인에 딱 서면은 계속 오줌 마렵지요. 네. 금방 누고 왔는데 또 넣어야 될 것 같고 또 넣어야 될 것 같고 막 선생님 이게 땅 소리 하기 전까지 계속 긴장됩니다. 그리고 땅 소리가 나면은 100m를 뛰었는지 말았는지 날랐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예 등수 도장만 빵 찍혀 있고 제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원들이 막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게 있는데 우리 회사 사무실 4층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수없이 많은 직장인들이 넥타이를 메고 식당 쪽으로 확 움직이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뭐라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이 알까 이 비즈니스 지금 아메이를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지요? 제가 말하는 알까의 개념은요 앞에 말했던 아메이 아십니까? 이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 전에 제가 10분에게 물어봤는데 아메이를 모른다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피라미드, 퐁퐁 장사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근데 제가 꽤나 많은 책을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는 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예,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어요. 제가 아는 듯이 사람들은 모르겠구나. 이 정보라는 거는 어떻게 하든 남보다 빨리 잡아서 내가 빨리 뭔가를 해야 기득권을 내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비즈니스는 얼핏 보면 보이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사업이겠구나. 그 다음에 아메이를 전달한다는 이 사업 자체의 내용이 처음부터 아메이 하면서 아십니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메이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아메이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 아메이란 비즈니스는 오해하는 사람의 오해를 풀면서 내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속으로 해볼까 생각할 때 우연히 제 후배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후배의 아버님이 애경유지의 그때 당시 공무부장님이었습니다. 울산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 아버지가 아메이를 하니까 선배님 혹시 아메이 관심 있어서 가입하시려면 아버지 좀 만나보랍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긴 만났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애경유지는 세제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게 부장님이 또 왜 퐁퐁을 또 취급하시나? 그런 이해는 제대로 안 됐지만 일단은 일본 친구한테 연락해서 일본 친구의 회원번호를 넣고 국제 후원이 된 다음에 제 한국 후원자 후배하는 이름을 넣고 일단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메이를 진짜 맹렬하게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한 일은 뭐냐면은 새벽에 나가던 영어 학원을 이제 접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가던 그 시간에 회사로 갔습니다. 새벽에 가서 회사 전화 쓰기는 미안했기 때문에 공중전화 내려가서 친구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친구들도 다 그쯤 시간에 일어나서 회사 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전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중요한 얘기 있으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가입한 지 2달 만에 회원을 200명 가입시켰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요?
예. 그래서 제가 몇 프로를 했냐면은 3% 했습니다. 대단하지, 여러분. 그 회원 중에 한 180명은 저희 어머니가 가입시킨 사람입니다.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전부 잡아 다 가입시킵니다. 그래 결국 제가 그때 당시 제일 고민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이 가입 신청서 이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야 될 텐데 신청서가 없어서 고민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항상.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 있던 제 친구 시로냐키라는 친구가 6개월 동안 완강히 반대된 제가 갑자기 회원번호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가입을 하더니 회원이 몇 명이냐 물어봐서 200명이라 했더니 충격받고 자빠진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가입한 지가 몇 달 되지도 않을 때니까 제가 나중에 알았던 사실인데 그 친구가 아메이라는 얘기를 듣고 최초로 전달한 사람이 저랍니다. 약간 정신 나갔다 쌤 지금. 그래서 그 친구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한 줄만 잘 되면 자기도 성공한 줄 알고 그래서 앞라인 스폰서를 찾아가서 그 에메랄드 되시는 분 그때 당시 아메이를 6년 하셨던 가정주부가 계셨는데 그분 댁에서 홈미팅 할 때 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6개월 동안 아메리카 했더니 피라미드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그렇게 반대하던 김상이라는 한국의 친구가 갑자기 아메이를 사인하자마자 회원을 200명을 만들어버렸다. 한국 전쟁 난 것 같다 지금. 한국 시장을 지금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가 전해졌대요. 갑자기 친구가 다시 전화 왔습니다. 저한테.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은 김상 그 일본에 자기 후원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후원자를 좀 만나보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됐다 좀 그만해라.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하는데 또 왜 사람 만나라 그러냐. 교육장도 안 갔습니다. 미팅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빨리 가입시키면은 왜 또 사람까지 만나라 그러냐고. 그런 게 아니라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설득을 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도 안 돼서 갑자기 전화를 바꾸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본 아줌마가 나오더만 목소리가 막 와다다다다다닥 하면서 저보고 갑자기 서울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서울에서 좀 보자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회사 다 다녀야 되는데 저는 지금 회원 하나 가입시키기가 바빠 죽겠는데 서울을 왔다 가라 합니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갑자기 또 딴 질문 하시는 거예요. 예? 뭐 회사는 어디 다니냐? 딴 질문하고. 그러더만 또 갑자기 탁 돌아와가지고 김상 서울에서 만납시다. 이제 안 합니다. 그럼 또 단 이야기를 또 한 20분 빡 하더만 갑자기 또 지나가지고 갑자기 또 김상 서울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그렇게 전화가 계속 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전화를 탁 받다가 무슨 생각이 탁 들면 큰일 났다. 이거 내가 그런 거 아닐까? 큰일 나자면 시계를 보면 40분이 지난 거예요. 국제전화가 40분. 갑자기 딱 재수. 내가 받은 거구나. 일단 내 통화를 문 건 아니구나. 안도의 한숨을 팍 쉬는 순간에 그분이 김상 서울에서 만납시다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하이 해봤습니다. 그래가 할 수 없이 대답은 해놨으니까 차후 연락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분 연락처도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는데 왠지 막연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왜 저렇게 저 여자분이 일본에서 보지도 못한 저한테 40분 동안 저렇게 엄청난 국제통화를 써가면서 만나자고 할까. 호기심이 생겨서 사실은 회사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실 서울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이제 그분 만날 때 굉장히 늦게 겨우겨우 어렵게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호텔방으로 탁 데리고 가시더만 하시는 말이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김상 꿈이 뭡니까? 제가 또 당한다. 이것들은 무슨 꿈의 조직에서 왔구나. 사람만 보면 꿈꾸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외국어의 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일을 잘하면 생각하면서 대답을 할 텐데 말이 한번 나가버리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나간 말을 계속 문장을 만들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꿈에 대한 생각도 그다지 한 바가 없으면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팍 꿈을 물어보니까 어쨌든 이러가 왔으니까 이러로 빨리 대답해야 된다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대학을 짓겠습니다. 그래 버렸습니다. 대학을 짓겠습니다. 예. 첫 마디가. 그리고 뒤에도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놀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습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자꾸 커져버린 겁니다. 제가 말하면 제가 막 놀라면서 흥분해가지고 막 이야기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의 태도였습니다. 쇼크 받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저를 처음 보셨는데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계속 듣고 있더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10분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뭐 말 잘못했구나 지금. 그리고 다시 저를 딱 많이 보시더만 다시 고개를 돌려서 이제는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20분 지난 것 같습니다. 제 기분으로는. 그러더니 입을 딱 여시는데 김상,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혼자는 그런 꿈을 다 이룰 줄 몰라도 김상과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분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먼 훗날에 지금 당장 어려울지 모르지만 김상은 살아있는 동안 김상의 꿈을 이룰 수도 있다. 이 비즈니스는 놀라운 비즈니스다. 그랬습니다. 섬뜩했습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막 떠벌려 놨는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받다가 저한테 답이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굳었습니다. 뭔가 잘못 걸렸구나. 뭔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때 당시에 에메랄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 아메이를 6년째 하고 있는 일본의 에메랄드였습니다. 그러고 그분과 같이 갑자기 저하고 시간이 너무 제가 늦게 가서 같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장소 이동을 하는데 서울 잠시 롯데점 앞에서 차가 서서 정체돼 버렸습니다. 3시간 동안 3m가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 내셔널 컨벤션 행사가 있었답니다. 그게 저를 데리고 가려고 가다가 차가 막혀서 못 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3시간 동안 꼼짝도 않게 평온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 같이 운전하시는 분 옆에 한번 태워보십시오. 차가 3시간 정도 막히면 보통 사람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말 잘못하면 두드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분은 한 번 짜증도 내지 않고 평온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김상 인터컨티넨탈 호텔 방향이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저는 잘 모릅니다. 부산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니는 한국 사람이니까 방향이 어딜 것 같냐고. 그래서 제가 저쪽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쪽은 막히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차에서 그냥 내리시더만 뒤에 인터컨티넨탈 호텔 로비로 와서 연락하라 그러고 자기는 그 8차선 대로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 차는 막혀 있었으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차를 합성하더니 가는 겁니다. 그분은 한국말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랬습니다. 저도 외국에 나가봤는데 외국에 나가서 낯선 택시를 잡기는 두렵습니다. 그 뒤로 1시간 정도 뉴턴하는 데까지 더 제가 지체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분이 왜 오셨을까 한국에?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면서 만나길래 저 8차선 대로를 걸어서 한국말 한마디 못하면서 합성을 해갈까 의문에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과는 제가 인터컨티넨탈 호텔 갔는데 너무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저는 부산에 와버렸습니다. 일본에서 친구 한 통이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김상, 그 사람이 네 인생에서 찬스라고 생각해라. 놓지 마라. 기회의 여신의 머리채는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않다. 찬스였는데 라고 찬스를 인식하는 그 순간 잡으려고 그러면 머리채가 앞에 있어서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이미 늦어버린다. 네가 그 사람이 찬스라는 걸 인식하려면은 그건 정말 시간이 걸릴 거니까 무조건 찬스라 생각하고 그 여자를 꽉 잡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 말은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찬스는 3번 있을 줄 모르는데 어쩌면 김상 너 인생에서는 2번의 찬스가 이미 지나갔을 수 있다. 섬뜩한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니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한국을 들어갈 테니까 스케줄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퉁퉁하신 분인데 한 10kg 정도 빼버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식사 시간도 안 넣고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탁 들어오셨는데 3박 4일 동안 저를 돕겠답니다. 처음 호텔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제가 왜 저를 도우시냐고 따졌습니다. 예. 그랬더만 그건 김상은 지금 이해할 수 없을 거고 일단은 도움을 받아보라. 저는 이해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시면은 어떻게 저를 도우실 겁니까 하니까 김상이 회원은 많이 가입시키지만
매출은 하나도 없었지 않느냐. 김상이 매출을 내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매출이 뭐 어쩐다고 납니까? 쇼더 플랜을 하면 난답니다. 사업 설명을 하면. 저도 설명 다 했습니다. 잘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워가지고 일본에서 오시고 하니까 일단 조용히 하고 따라다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통역만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우리 친구 말로는 그분이 벤츠를 타고 월수 1,000만이 넘는 사람인데 뭐 대단한 일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3박 4일 동안 열 몇 분을 소개해서 만났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소리를 계속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분은 아직 일본말로 다 안 했는데 제가 한국말로 다 해버렸습니다. 너무 똑같은 소리만 하니까 그러니까 눈치 바꾸고 다 했나요? 오케이 넘어가고 그 정도로 같은 소리만 반복하는 거죠. 그분이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별말 없이. 제가 뭐 생각했냐면은 죄송하면 나도 하겠다. 저거 6년에서 벤츠 탄다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겠네. 공무원 시험 쳐서 떨어본 경험 있는 제가 저 일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별거 아니구나. 그러고 다음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진행하고 4개월째가 되는 달에 김상 SP는 언제 가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게 제가요. 지금이라도 가고 싶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짜냐고 물어봤습니다. 진짜입니다.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 회사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80만 원 기본급을 주시다가 굉장히 좋아지면 그때 드릴 테니까 조금 같이 참읍시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루에도 500개씩 무역회사라는 게 무너진답니다. 조그만 오파상들이. 그 중에 한 회사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 이야기를 무로이상한테 했습니다. 월급쟁이는 그달 벌어 그달 먹는 게 월급쟁인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월급을 기다리며 매달 생활하기는 저한테 벅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SP가 뭔지는 몰랐지만 SP만 되면 한 100만 원 번다 그랬기 때문에 진짜다 그랬습니다. 제 스폰서가 진짜에 진짜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에 진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참 또 있으시다가 진짜에 진짜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에 진짜다 그랬습니다. 한참 또 있다가 진짜에 진짜냐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이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로는 진짜밖에 안 되는데 이 한자로 진짜를 일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홍키라고 읽습니다. 우리 기운 기자지 않습니까? 예. 진짜 기운이냐 이런 느낌으로 좀 이상하게 강하게 왔습니다. 저한테는. 네 속에 네 뱃속에 거짓이 하나도 없이 정말이냐 그게 진짜로. 이 질문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다른 질문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거짓은 아닙니다. 진지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4시 딱 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상, 진짜로 원하면,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 네가 진정으로 이번 달에 그 일을 원한다면 해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메이를 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은 하면 된다는 단어랍니다. 그저 속으로 제 여자분이 해병대 출신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날은 저한테 제 인생 조금 느낌이 이상한 색다른 날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친척분 중에 성공하신 분 없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서 성공한 것 같은 사람, 벤츠를 탄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분과 그렇게 진지한 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티코를 타고 가다가 옆 차선에서 그랜저가 팍 설 때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평생을 마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고는 싶었는데 남보다 잘 살 방법은 저한테 없었습니다. 100만 원도 제대로 주지 않는 회사밖에 저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뭘 해서 그랜저를 탈까? 어떨 때는 답답해서 차문을 열고 팍 내려가지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면은 제 질문 몇 가지만 좀 받아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랜저도 사십니까? 젊은 놈이 인생 좀 사는 동안에 길 좀 가르치십시오. 이런 질문도 던져보고 싶은 욕구가 때때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벤츠 타는 분이 저를 앉혀놓고 진짜에 진짜로 원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달에 벌써
사업 설명하는 요령은 정과 동이라고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95년 12월 달에 제가 1000만 점에 도전했습니다. 예. 사인한 지 넉 달째였습니다. 이 교육장을 이렇게 나오고 이제 스폰서가 가르쳐 준 사업 설명대로 하기 시작한 지 2달째였습니다. 그때는 제품 가짓수가 60가지였습니다. 화장품이 나오지 않았고 건강보조식품은 DD 한정 판매했기 때문에 제가 취급할 수 있는 보조식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스폰서 한 대로 해고 다녔습니다. 놀랍게도 주문이 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제품을 몰랐냐면 저는 여자분들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결혼하신 제 또래 남자분들 보면 때때로 많이 부럽습니다. 제 이모들이나 제 주변 친지들이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주문을 막 받아주신다. 종아야, 거기에 그 표백제 있으면 그 3개 갖다 둬 이랍니다. 부산 사람들이.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카달로그 막 찾으면서 표백제가 뭡니까? 그러면은 뭐 있습니까? 옥시크린 찾아. 옥시크린 있냐 그래. 카달로그 막 보면서 옥시크린 없습니다. 그래. 그 다음 또 전화 와가지고 종아야 그 피조는 그럼 없나 그래요. 신경 딱 냅니다. 없습니다. 저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품 공부도 열심히 받고 그러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1000만 점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 달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SB 이상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저는 3년 8개월 아메를 하면서 카운트를 유지 못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두 번째 달이 문제입니다. 저는 연말연시 그 기간에 카운트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는 휴일이었습니다. 일본의 제 스폰서 시노자키라는 친구도 저를 축하하는 명목으로 들어와서 저하고 놀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개미 없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정말 정신없이 쏘져 다녔는데 이 친구 들어와가지고 며칠 동안 같이 좀 움직이다가 기가 좀 빠져버렸습니다. 하루에 33만 PB씩 나야 되는데 월말 이제 4일째 딱 되니까 거의 100만 PB를 모아놔야 되네. 빵 PB지 않습니까? 1월 4일날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1월 4일 첫날부터 꼭 죽어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꼭 6개월은 연속해서 DD까지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두 번째 달 그 기분이 영 우울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해보지도 않고 안 될 무드로 저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여러분 나카지마 카오로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 제 쪽에서는 앞라인 스폰서가 되는데 그 나카지마 카오로 상에 그 비디오 테이프가 저희 집에 하나 있었습니다. 안 보고 좀 처박아 놨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꼽았습니다.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 좀 길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예. 왜 제가 처음에 아메를 하려고 생각했던가? 왜 제가 지난 12월 달 동안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녔던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1월 달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1000만 점을 힘겹게 돌파했습니다. 다시. 그 다음 2월 달이 이제 GP 도전하는 달이지 않습니까? 또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2월 달에는 엄청나게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1000만 점이 아니고 2000만 원씩 나더라니까. 놀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긴장이 좀 풀리면서 뭐 쓰러진 건 아닌데 집에 좀 누웠습니다. 예, 한 3일 동안 이 거동이 안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체중이 10kg 빠져버렸어요, 제가. 예. 병원에 가니까 간 기능 검사를 해버려요. 간은 멀쩡한데 안 먹고 뛰어다니니까.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아메기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품이 200가지가 훨씬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그렇게 대부분 하셨던가 봅니다. 리더들 말씀도 들어보니까요. 근데 저는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인간이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표를 가지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보다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멀리 장거리로 이제 다른 그룹에서 게스트를 받을 때마다 휴게소에 가서 굉장히 좋은 문구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남자분 화장 들어가시면 너무 좋은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장엄한 광경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면서 그 여건과 싸워서 뭔가를 도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 세상의 가장 장엄한 광경이랍니다. 저는 별로 뭐 불리한 조건도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석 달 시간이 저한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룹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예. 이 두 그룹이 독립되면서 DD가 됐습니다. 연달아. 그리고 제 스폰서가 일본에서 축하하러 들어왔습니다. 저기 서울의 셰라튼 호텔에 초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스폰서 따라 호텔 구경만 해봤지 저는 태어나서 처음 잡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사실은 호텔에서 자면 호텔에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면은 돈 내고 오줌 눌까봐 겁이 나서도 못 갔던 사람입니다. 혹시 급해서 호텔에 탁 들어가 화장실 가면은 이 프론트에서 어이! 총각 할까봐 겁이 나서 못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DD가 되면서 처음 호텔에 잡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 스폰서가 갑자기 그날 밤에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좀 가보자입니다. 이 영문도 모르고 택시 타고 따라갔습니다. 일본에서 두 분의 다이아몬드가 오셨답니다. 그때는 한국에 다이아몬드 몇 분 안 계실 때, 11분 계실 때입니다. 한꺼번에 두 분을 한꺼번에 보니까 저 괜히 긴장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로비에 한 분이 나와 계셨는데, 한 30대 초반 같아 보였는데, 실제 나이는 40대 후반이랍니다. 일본의 제일 교포신데, 10년 이상 아메리카시가 다이아몬드 되셨고, 한국에 이제 사업을 하러 오셨답니다. 그분이 이제 이그젝티브 플로어라고, 거기는 카드 키를 꽂아야 이 엘리베이터가 서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내려와서 마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방에 한 분 더 계시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키를 꽂고 방에 탁 들어가서 방문을 탁 여는데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게 누가 있었냐면은 요만한 백발 노인이 서 계셨습니다. 제가 저분 그냥 누구시냐 그랬습니다. 그냥 저는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어머니 모시고 한국 관광차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김상 다이아몬드다 그래요. 그분이 그 눈치를 탁 채시고 자기 소개를 하셨습니다. 가와구치 논납니다 하면서 악수를 이렇게 청하셨습니다. 요만한 할머니가 백발 노인이 제가 첫 질문이 논나상 올해 몇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였습니다. 그때 당시 만으로 73세. 예. 아메를 10년 이상 하셨답니다. 제가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돌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다음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아메를 전해드렸습니까? 하니까 자기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혼을 했답니다. 그 딸의 전 사위 그 놈이 와서 전했답니다. 하나 있는 딸이 이혼을 당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답니다. 그리고 그 딸은 그 이후에 이태리로 가버렸답니다. 하나 피부치 있는데 이혼 이후에 이태리로 가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외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전 사위를 원수처럼 생각했답니다. 예. 늘 생각만 하면 치가 떨렸대요. 근데 그 죽일 놈이 퐁퐁 장사를 해보라고 피라미드를 해보라고 아메이를 전하러 왔더랍니다. 자기가 힘만 있었으면 패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구나 이놈이. 아예 내를 무시하는구나 이제는.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1년을 찾아오면서 아메를 이야기하더랍니다. 저렇게 겁도 없이 이렇게 아메이라고 뭔지 나쁜 거를 들고 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봤답니다. 한번 들어보게 됐답니다. 1년 만에 이분이 아메이 비전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시작하셨답니다. 10년이 넘어서 다이아몬드가 되셨대요. 그걸 전달했던 자기의 전 사위는 크라운 앰바사더가 됐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전 사위를 인생의 은인으로 알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루게 됐답니다. 자기는 60이 다 된 나이에 아메이를 듣고 했던 이유가 있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예. 길면 10년이라고 생각했대요. 길면 10년인데 남은 인생이 고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과연 나는 하고 싶은 걸 뭔가 하고 살았던가 생각했답니다. 아무것도 늘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병명 때문에 해보지 못했더랍니다. 그러면 남은 10년 동안은 뭐를 가장 내가 하고 싶은가? 자기는 이태리가 있는 그 딸을 자주 보고 싶다는 그게 가장 간절했답니다. 이태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고 이코노 클래스를 타고 가려면은 이 허리가 너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자주 만나기 위해서 그때부터 아메이를 시작했답니다. 이분이. 그래서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되셔가지고 일본 전역에 게스트로 돌아다니시고
그런 게스트비만 해도 평균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된답니다. 아메이 수입 빼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73이라는 나이에 이 얼굴이 해맑은 그 애기 얼굴 같았습니다. 예,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입니다. 텔레비를 30년을 봤지만 전문가가 되지 못했답니다. 예, 앞으로 남은 인생 10년 동안 뭐를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바뀔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메이를 선택하게 됐답니다. 저는 그때 아메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 100만 원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뭐 석 달에 10kg가 빠질 정도로 돌진하듯이 아메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메이는 100만 원짜리가 아니구나. 어쩌면은 내 인생 전체를 걸고 꾸준히 뭔가 이뤄가야 할 거대한 사업일 수도 있겠구나. 그때 제 가슴에 남은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10년은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펄디디가 됐습니다. 세 줄이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제 스폰서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이제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나리또 공항에 내리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갔던 데도 나리따입니다. 학교 다닐 때 어학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몇 푼 되지 않은 돈을 들고 마중 나온 선배가 혹시 안 왔을까봐 발발발 떨면서 한마디 이러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나리따에 내렸던 초란 그때 몇 년 전에 저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몇 년 지나서 그 자리에는 아메이를 전달해줬던 제 스폰서 무로이 노리코라는 그분이 벤츠 타고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벤츠 타고 이런 세미나에 갔습니다. 한 250분 정도 되는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과 똑같은 내용에 제가 스피치 했습니다. 말은 뭐 지 맘대로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저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일본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꽤나 무시하는 걸 알게 됐어요. 맨날 지나가면 한국에는 아이스크림 있냐 물어보고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근로자들 보시듯이 저를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예. 자존심 무척 상했는데 그날은 놀라운 대접이 있었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회식 간단한 전체 이제 음료 마시는 이 다과회 같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멘트가 흘러 나오시더라고요. 멘트가. 그날 게스트가 펄 디디가 제가 있었고 에메랄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이렇게 4조의 게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내 장내 마이크가 켜지더만 뭐라 그러시냐면 1시간 동안 이 다과회가 진행되는데 오늘 게스트 4분은 안에서 담배를 피십시오. 그래요. 다른 사람 피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분은 맥주 한 병에 얼마고 뭐 얼마고 하는데 게스트는 마음대로 드십시오. 그래요. 1시간 동안 제가 계속 사인했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미팅이 마치고 애프터 미팅이 밤새도록 진행됐는데 한 200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줄 서서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학교에 교사로 재직한 지 20년째 되는 교사입니다. 몇 달 전에 아메를 알게 됐습니다만 이번 달에 너무너무 SP가 가고 싶습니다. 김상 어떻게 하면 SP를 갈 수 있습니까? 전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해보이소. 이렇게.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제가 에메랄드 카운트를 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에메랄드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 설명, 기초 사업 설명회를 들으시면 그런 말씀 안 들으십니까? 에메랄드가 되면 빈 공간을 이별하는 핀이라고.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일 이별하고 싶은 게 빈곤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로 에메랄드, 그놈의 에메랄드 한번 대보고 싶었습니다. 카운트가 시작됐습니다. 예. 간절히 바라던 에메랄드 카운트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놀라운 일이 저한테 벌어지더라고요. 예. 암에 의해서 나쁜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제 집안에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 맞으면 제일 아픈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똥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똥침보다 조금 더 아픈 데가 있습니다. 돈에 맞으면 제일 아픕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돈에 맞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매일매일 집에 안 와도 되시는 분, 안 오셔도 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못 자고 차에서도 가끔 잔 적은 있습니다. 에메랄드를 카운트를 하는 도중에.
그리고 저는 아메를 하는 동안 힘들었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즐겁고 마냥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굉장히 분했습니다. 신이 있으시다면 좀 너무하시지 않느냐고 한 번쯤은 원망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특별히 배운 것 없고 특별히 가진 것 없이 그저 맨손으로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너무너무 성실하게 2년 가까이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이렇게 매진해 왔는데 어떻게 이제 마지막 빈곤과 이별해 보려고 이렇게 사력을 다하는 이 순간에 이런 매를 지금 때리십니까? 그런 거예요. 제 어머니가 집에서 조금 몸을 피신하셨습니다. 태워드리고 오는 그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저는 피인 달면서 울은 적도 없고 암이하면서 힘들어서 울은 적도 없습니다. 분해서 한번 울어봤습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난 놈인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뭣도 모르고 그냥 가난하게 그냥 작게 먹고 그냥 그렇게 살 놈이 괜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메를 설쳤나? 그래서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너무너무 성실하게 사시고 한 번도 사치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아들 둘이 키우신다고 죽도록 고생하셨는데 제가 무척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전 종교는 없습니다만 저는 에메랄드가 돼야 된다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미팅 다녔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꽤나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에메랄드 카운터 이미 들어가면은 월수가 보통 300원 다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80만원 월급쟁이가 300만원, 400만원씩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 돈이 제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2,000원짜리 모카빵 아십니까? 양가정은 여자분 좋아하시는 거. 그거 한 개 사서 반 끼씩 나눠 먹었습니다. 하루 두 끼 먹고 차 멀리 후원 갈 때는 버스도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억울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에메랄드 카운터가. 에메랄드가 됐습니다. 에메랄드가 되니까 네 번째 줄도 DD가 되고 다섯 번째 또 독립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에메랄드 포럼을 제주에 갔습니다. 그 하얏트 호텔에 그 침대는 말랑말랑하지 않았습니다. DD 세미나 갈 때 너무 행복했는데 에메랄드 때는 너무 가슴이 허했습니다. 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실 텐데 저는 에메랄드가 돼가지고 그 엄청난 그 호텔에 와서 엄청난 식사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 제 스폰서가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상, 네가 더블 다이아몬드 갈 이유가 생겼구나. 돈으로 맞은 아픔은 돈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 돈을 다시 더 벌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도 있었고 저 그룹에서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 휴게소에도 붙어 있습니다. 예. 제 스폰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베이스로 돌아가라. 네가 왜 아메를 시작했는지 니는 기억하느냐고. 95년도에 호텔방에서 진짜를 외치던 김상 너 모습을 기억하냐고. 한번 다시 해보랍니다. 다시 꿈을 적어보랍니다. 꿈이 바뀌었습니다. 내 가족이 보다 더 안락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내 가족이 보다 더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적었습니다. 리스트를 다시 적으랍니다. 다시 적었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두워도 제 앞쪽이 밝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 달에 세미나, 우리 이숙자 사장님도 참석하셨는데, 부산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우리 이용정 사장님이 주최하는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1년 전에 제가 1년 후에 이달에 제 모습을 제 노트에 계획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 노트의 계획대로 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앞당겨져도 됐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 보너스를 4번 받습니다. 아메에서 월에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월에 4번 받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아실 겁니다. 21%, 4%, 2%, 1%를 다 받았습니다. 네 번째 줄도 630만 점. 다섯 번째 줄도 450만 점. 여섯 번째 줄도 350만 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도 있습니다만, 대표주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이아몬드는 능력이 있어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이 오만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이아몬드 갈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소개하시기에는 3월달에 가신다 그러는데. 근데 제가 요즘 굉장히 우울한 건 제 4번째 레그, 5번째 레그, 6번째 레그가 이번 회계연도부터 시작해서 다음 회계연도 시작할 때부터 카운트를 해서 내년 3월 1일까지 다 DD를 가실 거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다이아몬드가 할 수 없이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번 달 저희 사무실에서 드림나이트 작게 하는 랠리에 이 3% 소개가 있었습니다. 3% 소개할 때 누가 올라갔냐면은 제 어머니가 올라가십니다. 제가 제일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울은 게 아니고 이랬습니다. 울음이 터져가지고 제 어머니도 13년 뭐 13년 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자식 키운다고 고생하셨는데 그 인생에 60이 다 돼가는 그 나이에 사업을 실패하시고 다시 재기하는 모습으로 3%의 무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그 어머니 등기의 모습을 보고 제가 떨었습니다. 15%는 우리 동생이 올라가더라. 3년 만에. 예. 저희는 그렇게 전가족입니다. 전가족이 아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스폰서가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분 행사 참여는 제가 못했는데 그 비디오를 제가 봤습니다. 그분은 10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신 분입니다. 저는 2년 전에 그분과 같이 울산에 미팅을 갔을 때 그 다이아몬드가 되신 그때 당시 에메랄드였던 제 스폰서의 그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 무릎을 어디게 다치셔가지고 무릎 뒤를 보면 이렇게 폭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물이 차서 이렇게 부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면 이게 자변기가 아니면 볼일을 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늘 절면서 3박 4일 동안 저를 또 도움을 주셨다고 같이 다녔어요. 근데 울산의 어떤 아파트에서 제가 잠시 이야기하는 사이에 제 무거운 가방을 들고 그분이 절면서 저 앞에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아메이가 뭘까? 이 스폰서라는 분이 도대체 왜 저렇게 하시는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결국 10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 랠리장에서 그분이 저는 원래 6번째 했는데 3번째 레그가 돼서 에메랄드, 기무, 종화, 에메랄드 디디 하면서 일본의 많은 청중 앞에서 저도 없는 그 자리에 저를 소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이뤄놓은 6개의 거대한 레그 중에 제가 한 자리였습니다. 왜 도와주신도 몰랐는 저한테, 뭣도 모르는 저한테 이런 자리까지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아메를 해서 대단한 부를 축적하거나 인생이 바뀌었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꽤나 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저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한 순간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좋을 거라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잠이 들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지 못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센트레 월드에는 제가 존경하는 리더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는 학식도 높으시고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멸함되게 1시간 반 가까이 부드럽습니다만 여러분과 제 오늘 만남이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아마그램에 제 얼굴 나올 때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